이번 강의에는 저번 강의에서 만든 캔 음료를 뽑아 먹을 수 있는 자판기 순서도를 좀 더 상세하게 만들 겁니다. 이 순서도는 단순히 스케치 수준이며 상세 내용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편한 순서도이지만 이 순서도로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순서도를 고쳐야 합니다. 먼저 음료를 출력한다라는 것을 바꿔야 하는데요. 어떤 음료를 팔 것이며 가격은 얼마인지, 재고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료의 이름과 가격과 재고를 정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음료의 종류는 3가지로 정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음료와 가격과 재고를 정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배열을 이용하여 음료 가격표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합니다. 먼저 자판기에서 판매할 음료의 이름을 담은 배열을 베버리지 네임즈라 초기화하고 각 음료의 가격을 담은 배열을 베버리지 코스트라 정하고 각 음료의 재고의 수를 담은 배열을 베버리지 스톡이라 정합니다. 이렇게 각 이름, 가격, 재고를 분리하여 저장한 후 배열의 인덱스를 통해 각 음료의 정보를 가져오면 됩니다. 예시로 배열의 0번 인덱스의 의미는 베버리지 네임즈 배열에선 스프라이트를 뜻하며 베버리지 코스트 배열에선 스프라이트의 가격을 뜻하고 베버리지 스톡 배열에선 스프라이트의 재고를 뜻합니다. 배열에 저장된 음료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는 형식은 이렇게 할 것이며 이것을 출력 도형으로 옮겨보면 index.beverage names index 그리고 beverage cost index 1이 됩니다. 그리고 이 출력 도형을 여러 번 출력해야 하므로 이렇게 반복 구조로 변경됩니다. index라는 변수를 초기화하고 index 변수를 통해 배열의 값에 접근하여 음료를 출력합니다. 출력 후 index라는 변수를 다시 사용할 예정이므로 인덱스 변수에 저장된 값을 0으로 다시 덮었습니다. 이유는 다시 상품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인덱스 변수의 값이 3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닌 다시 0부터 시작하여 모든 음료를 정상적으로 출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전 강의의 구구단처럼 작은 반복 구조에서 1씩 증가되는 변수를 다시 0부터 시작하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용자로부터 돈을 입력받는 건데요. 이용자로부터 투입받은 돈을 기준으로 구매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money라는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합니다. 0이라는 의미는 투입된 돈의 잔고가 0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용자에게 돈을 투입해달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이용자로부터 입력된 금액을 기존의 money 변수에 저장된 값에 더하여 다시 money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 이유는 추후에 돈을 다시 입력받을 때 money 변수에 저장된 기존의 값을 덮어쓰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money라는 변수에 저장된 값은 누적되면서 변경되어야 합니다. 예시로 이전에 잔고가 1,000원이고 새로 투입된 금액이 500원이면 현재 잔고는 1,500원이 됩니다. 이렇게 잔고는 누적값으로 처리됩니다. 이번엔 이용자로부터 음료를 선택한다라는 행동에 대한 행위를 구체화해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선택된 음료의 번호값을 저장하기 위해 selected beverage 변수를 만들고 -1로 값을 초기화합니다. -1의 의미는 아무 음료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며 제가 정한 것이지 여러분은 -2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음료를 선택해달라는 내용을 보여줬을 때 이용자는 음료의 번호를 이용하여 음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입력받은 음료의 번호값을 selected beverage에 저장합니다. selected beverage 변수에 저장된 음료의 번호값은 이후에 선택된 음료의 가격을 계산하거나 선택된 음료의 내용을 출력할 때 사용됩니다. 다음은 선택한 음료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며 이전에 생성해둔 베버리지 스톡 배열을 selected beverage 값의 인덱스로 이용하여 해당 음료의 재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0이거나 0보다 작은 경우는 재고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용자에게 음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이용자에게 보여줄 내용의 예시로 스프라이트를 선택했을 경우 스프라이트 음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음료를 선택해주세요를 출력합니다. 이때 반복 구조를 통해 다시 상위 도형으로 올라가 진행됩니다. 음료가 존재하는 경우 잔고에 저장된 금액을 기준으로 구매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전에 음료의 가격을 담은 베버리지 코스트라는 배열이 있기 때문에 selected beverage 변수의 값을 인덱스로 하여 해당 음료의 가격값을 가져옵니다. 잔고의 금액이 음료의 가격보다 더 큰 경우는 음료를 구매할 수 있으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금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돈을 다시 투입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반복 구조로 다시 상위 도형으로 올라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음료를 구매 후 2가지를 처리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투입된 돈의 잔고를 음료의 가격만큼 차감하는 것과 두 번째는 자판기가 보유한 음료의 재고를 차감해야 합니다.
베버리지 코스트 배열의 셀렉티드 베버리지로 접근한 값은 이용자가 선택한 음료의 가격이며 베버리지 스톡 배열의 셀렉티드 베버리지로 접근한 값은 이용자가 선택한 음료의 재고입니다. 셀렉티드 베버리지에 저장된 값을 이용하여 잔고 차감과 재고 차감 후 마지막으로 구매한 음료의 이름을 보여줍니다. 구매한 음료는 베버리지 네임즈 배열과 셀렉티드 베버리지 변수값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고의 금액도 출력해줍니다. 머니 변수의 값은 음료 가격만큼 차감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료 구매 이후 계속해서 음료를 구매할 것인지 아니면 거스름돈을 받고 음료 구매를 종료할 것인지 이용자에게 의사를 물어야 합니다. 이때 이용자의 의사를 입력받기 위해 EasyExit이라는 변수를 초기화해주며 EasyExit에 저장된 숫자가 0인 경우 계속해서 음료 구매 과정을 진행하고 1을 입력받으면 해당 순서도는 종료하게 됩니다. 드디어 완성된 자판기의 전체적인 순서도입니다. 한 지면에 한눈에 들어오게 하려다 보니 순서도를 작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해당 순서도는 추가 노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추가 노트의 확대된 버전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순서도를 다시 한번 정리하여 순서도에는 전체 순서도를 반복시키는 더 큰 반복 구조와 음료를 출력하기 위해 사용되는 작은 반복 구조, 돈을 투입하고 음료를 선택했을 때 투입된 금액이 부족하면 다시 돈을 투입하게 되는 반복 구조와 음료의 재고가 없으면 다시 음료를 선택하게 하는 반복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자판기의 순서도를 디테일하게 작성해 봤는데요. 다음 강의에서는 순서도를 이용하여 실제로 코드 작성을 합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